진행자도 소감이 깊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누에고 진실은 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가 사실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진실이 되려면 누에가 고치를 엮어서 나비가 되는 그런 고통의 아픔이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헌변 명예회장님이시고 자유수호 포럼의 상임 대표이신 구상진 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주제 발표하신 분들의 그 훌륭한 발표, 그리고 또 논제 토론자님의 훌륭한 토론에 감사드리고, 또 너무 좋은 토론을 하셔서 제가 상당히 힘들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육원에 대한 비판은 두 분 주제 발표자께서 안 하신 것은 아닌데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국립통일교육원 폐지와 헌법에 입각한 국가적 시민교육이라는 제 의견으로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토론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하시고 박정희, 전두환 등 정부에서 경제, 행정 등 국가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사명은 헌법 질서 회복과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국민 정신 확립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립통일교육원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연수소에 연원한 조직으로서 1996년 통일교육원으로 되었다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여 그 권한과 조직이 대폭 확대되었고 2021년 국립통일교육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원장과 9명의 교수, 요원 등 85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금년도 예산액은 228억 원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에 예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시설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등 여러 권한이 있어서 가용 예산의 규모는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연수소는 미중 화해로 인한 극동정세 급변과 관련해서 1972년 설치되었지만 유인물에 자세히 기재한 바와 같이 결국 유명무실한 기구였는데 김영삼 정부가 이를 통일교육원으로 변경했고 김대중 정부가 법을 제정해서 이를 강화했던 것입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하고 개인적 당파적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통일부 장관과 통일교육원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통일교육원은 국내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지원 등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은 이 통일교육에 관해서 통일교육 기본 계획을 작성을 해가지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계획에 따라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학교 교육에 대해서도 초, 중 등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에도 통일교육을 관장하게 되어 있고 지역 통일교육센터 지정, 통일관 설치,
통일교육협의회 설치, 통일교육위원 위촉, 또 통일교육기관 주관 설치까지 여러 가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2000년부터 이와 같이 작지 않은 조직과 광대한 권한을 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24년간 활동했지만 그 성과는 이문입니다. 발간된 212권의 주요 책자의 내용을 보더라도 한반도 평화 이해, 통일 이해, 북한 이해 등의 제목으로 일반적이고 막연한 자료를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고 국가적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에 제시된 추진 목표는 평화적 통일의 실현 의지와 태도 확립,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민주의식 고취, 민족 공동체 의식 함량, 건전한 안보관, 객관적 북한관 정립이라는 언론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목표이지만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 구체적 실천에 대해서 보면 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의 필요성 성찰 같은 것이고 자체적인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도 남북 관계가 평화롭지 않다는 인식이 증가되었다.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그 강한 권력에 상응하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는 과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교육을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교육을 한 자에 대해서는 그 법에 통일부 장관이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도 교육부 지침으로 종래의 초중등 사회과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던 것에서 자유를 삭제해서 민주주의로 바꾸게 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발간된 검정사회과 교과서는 모두 민주주의 내용으로 4.19, 5.18, 6.29만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자유대한의 건국이나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적이고 미국의 앞잡이인 이승만이 민족 분단을 야기했으며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가르치도록 방조하는 완전한 교육상 장치인데 교육부와 교육원은 이것을 방관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유수업 포럼이 중학교에서 자본론을 강의했는데 학생들이 잘 받아들였다라는 방송을 듣고 교육부에 그에 대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교육을 했는가를 요구했을 때 교육부는 모른다, 만족하기 바란다 라는 실로 방자한 답변을 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는 탈북 귀순자 김태산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탈북인들은 김일성이 이승만을 얼마나 위해했고 또 어떻게 한국인들을 충동질해서 이승만을 내쫓았는지도 잘 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이승만은 반역자이고 기군의 옥작으로 선전하며 국민을 교육한다. 노동당 선전만 듣고 이승만이 정말 나쁜 줄 알았던 내가 한국에 와서 현실을 보고야 이승만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구의 공산을 막은 절세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대한민국은 완전히 종북 좌파들의 세상이다. 그자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며 그들이 청년 학생들을 북한에 충성하도록 교육도 하고 그들이 언론을 거머쥐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며 또 그들이 군대를 장악하고 군을 주적도 모르는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국가의 공권력을 쥐를 못 잡는 바보 고양이로 만들었다. 결국 종북 역적들은 대한민국을 북한 김씨 가문을 살려주고 보호해주는 북한의 위성국가로 만들었다. 4.19 당시 이기범 부통령 부정선거에는 그리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던 당신들이 지금 종북 좌파들의 부정선거에는 왜 몸을 살리는지 답을 해보라.
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래 운동권이 지하교육으로 교육하던 자주민주 통일을 구호로 하는 북한 대남 공작 교육이, 이 자주라는 것은 결국 미군 철수이고 민주라는 것은 공산화입니다. 이 대남 교육 공작 교육이 학교 정규 교육으로 버젓이 실시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홍우주 교수님의 교과서 분석 결과에 관한 주제 발표는 이러한 점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보이며, 통일은 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김태우 박사의 북핵을 넘어 통일로라는 저서에도 햇볕 정책적 대북 유화 교육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수 포럼 등 애국단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여서 통일부 장관에게 정교조 교육 등 통일교육지원법 위반의 이점을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청원법에 의해서 청원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도 업무에 참고하겠다고 답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통일교육지원법에 위배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금지한 명령경제체제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를 빙자한 김씨왕조 유일체제로 한반도 전체를 통일할 것을 고집하고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과 평화적 통합의 여지가 없는데, 신냉전의 국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 설치, 금강산 관광, 남북 이산가족 방문 등이 이루어져서 한때 평화통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현재 북한 당국이 모집 폐지했고 김정은은 무력적화 통일을 선언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릇 교육이란 교육할 내용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교재와 교육자가 갖추어져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육원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관하여 전체 국민에게 교육할 만한 교육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효적인 교환과 국민이 승복할 만한 교육예원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토론자의 의견으로는 장차 어떤 계기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원동력이 되기 어려울 것이고 통일 상황에도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분단 역사를 경험한 독일도 통일교육원 교육과 같은 활동은 한 일이 없고 동독 붕괴와 서독 헌법 가입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김동영 박사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서독은 1949년 건국 직후부터 국가적 시민 정치 교육을 했고, 동구권 붕괴의 국제정세와 친미외교 등 외부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통일이 닥쳐왔을 때 그러한 교육이 통일에 기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익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매우 위태롭게 하는 교육의 본산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통일교육원은 혁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의 교육은 이와 같이 장래성도 없고 구성원 전면 물갈이 등 획기적 시선도 불가능할 것이므로 국립통일교육원은 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육은 아래의 시민헌법교육기관을 신설해서 이관하고 나머지 통일에 관한 업무나 자료는 비슷한 목적으로 설립된 통일연구원에 인계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봅니다. 다음 헌법 질서에 입각한 체계적 시민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는 근세 시민혁명과 이후 여러 정부의 경험과 지혜가 집결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 역사와 이론을 배우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체득하려면 오랜 기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합니다. 국민 일반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하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 반해서 미국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은 문명을 이룬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과거에 결코 없었고 미래에도 결코 존재하지 않은 나라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했고, 토크빌은 미국 국민에 대한 교육이야말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보수와 진보의 무관이 건국 초기부터 민주주의 이념과 정치체제를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정치 과정과 사회관계에서 그들이 민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시민교육이 필요하고 국가의 발전은 교육받은 시민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민주국가체제에 요구되는 정치적 덕목과 지식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그 교육의 중심은 민주주의 역사 그리고 헌법적 기본 원칙과 가치에 두고, 그러한 교육은 각급 학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민간 조직을 포함하여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근래에는 1988년 Constitution Heritage Act에 의해서 전임 대통령을 책임자로 하는 국립헌법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We the People 프로그램 등으로 초당파적으로 헌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전미 변호사협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미국 시민교육센터, 헌법권리재단 등 여러 법 관련 기관이 연계하여 우리들 프로그램, 헌법제정일 기념수업 프로그램, 각급 학생용 헌법교육 프로그램, 벤의 학생들을 위한 연방정부 소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헌법교육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교육의 목적은 미국 입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원리에 헌신하는 역량 있는 시민들이 정부의 근거에 책임감 있게 정치생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학생들은 독립선언서, 헌법 그리고 기타 문헌에 나와 있는 미국 입헌정부의 핵심 사상을 설명할 수 있고, 헌법 전문에서 밝힌 정부의 목적과 미국 헌법의 조항들이 어떻게 정부 수립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지 설명할 수 있으며, 미국 헌법 하에서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독일은 정치적 자유주의에 경도된 바이마르 헌법 체제가 공산당의 봉기로 어려움을 겪었고, 히틀러의 전체주의에 정복되어 독일 국민은 물론 전 인류가 전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던 뼈저린 경험을 바탕으로 전후 새 헌법을 제정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고,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고 이것을 침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당 단체를 해산하며 진압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격한 방어장치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헌법 이념을 국민들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952년 연방정부와 16개 연방주가 각각 연방내분성 산하 연방정치교육원과 주정부 산하 주정치교육원, 연방내독성 산하 전독연구소를 설립해서 국민정치교육을 했습니다. 독일은 국가의 첫 단어로 아인히카이트를 사용해서 독일의 통일의 예문을 명시했지만, 정치인들은 통일을 입에 담는 대신 국가를 부흥시키는 한편 국민 정치 교육으로 정치적 성숙을 이루고 통일 국가의 국민을 형성해서 통일 역량을 비양하는 데만 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는 혁명 과정에서 루소, 꽁도르스 등의 활약으로 국민 교육 제도를 창안 발전시켰고, 정파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공화주의 교육 전통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통 존중을 내세우고 정치 교육에 관하여 소극적이었던 영국도 1988년 교육개혁법을 제정한 후에 시티즌십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 외국의 사례들에 대비해 볼 때 대한민국의 시민정치교육은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초중등 과정의 사회과 교과서 헌법
관련 집필은 정교조가 장악해서 헌법학자 등 전문가는 배제되어 있고 달리 헌법 질서를 교육할 정규 과정도 없어서 국민은 대학에서 헌법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서는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제멋대로의 헌법 인식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주권의 담당자인 국민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사람마다 자신이 주권적 존재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민주 용어를 오남용하여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을 이상적 헌법으로 오인하여 정치적 자유 방임을 주장하기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계획이 좌파 정책이라느니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듯 나라에도 좌우 세력이 균형이 되어야 한다느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완전한 거짓말을 많은 국민이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좌파 조직은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어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주의에 결합된 민주주의로서 사회주의와 결합된 사회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동렬해 있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에 불과하고 기득권 수호장치라고 공격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각종 교묘한 의식화 교육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 등은 그들의 표현이 어떤 플레레타리아 무슨 그 계급 독재주의라는데 독재주의가 무슨 민주주의이며 플레레타리아가 아닌 사람은 사람도 아닌데 그것이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은 민주주의 아닌 자들이 민주주의를 참칭하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건국 초부터 계속 통일을 주문처럼 되뇌고 있지만 통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준비보다는 통일파리에만 열중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교육을 소홀히 해왔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교육을 하도록 설립된 통일교육은마저 용공통일교육의 본산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유대한을 안정적으로 보존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독일이나 미국의 선례를 본받아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제대로 된 시민정치교육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만 합니다. 교육부나 총리실 산하에 헌법질서에 입각한 시민정치교육본부로 가칭 국립헌법교육원 또는 국립헌법센터를 시급히 설치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적인 국민 만들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좌우의 체제전쟁이 결정적 쟁점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러한 근본적 대책을 채택할 수가 없다면 장차 어느 때 대한민국의 국기를 다시 정비할 기회가 오겠습니까? 정치적 악용에 대해서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원칙 등을 거울 삼아서 방지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는 그 체제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민주 시민의식 이것 없이는 그 어떤 통일도 그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토론이셨습니다.